헤드셋을 보고 있는데 야씨 만만치 않네 가격이. 겨울에 카메라 가지고 야구 안 할 적에 카메라 찍고 돌아다니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또 음악을 들어줘야 되거든. 귀때기가 너무 시려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충고도 참기가 힘들어. 내 헤드셋 보니까 귀 보온용이 좋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봤더니만 가격이 진짜 천차만별이더라고. 되게 마음에 드는 헤드셋이 있었는데 11번가 딱 봤더니만 19만 9천 원이야. 원래 가격이 50만 원이야. 우와. 근데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했는데 이 싼 것들이 11시 딱 됐을 적에 타임딜로 딱 5대만 팔더라고. 우리 와이프가 또 그쪽에 손을 빨리길래 플리즈 어저께 실패했어요. 어저께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뭐야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조금 기다려보래. 이런 게 또 나올 거래 이벤트가. 부탁한다 그랬어요. 거기에 탐나는 거야 물건이. 딱 보면 거기 보면 다 나오니까 오디오 시스템 이런 거 나오면 괜찮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한번 꽂혀버리니까 그 밑에 거는 안 보이는 거야.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거죠. 돈 버니까. 근데 내가 돈 번다 해도 우리 와이프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거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무표정으로 얘기해봐요. 못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와이프가 고마운 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우리 아들 사고 안 치고 그래도 밝아서 식탐 때문에 얼굴이 둥글둥글해가지고 굴러다녀도 아빠 요즘에 얼굴 살 좀 빠졌지? 운동 열심히 다니니까 딱 생각하는 거 기쁘고 여러분들한테도 항상 선생님이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에는 고마운 마음도 고마운 마음이지만 고마운 마음의 비율이 줄어들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좀 비율이 커져가고 있어요. 좀만 힘내주세요. 네. 그럼 좀 고마운 마음으로만 좀 얼굴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건 뭐 내 욕심이고 힘든 걸 어떡해. 그지? 그럼요. 근데 그걸 해결하기가 참 힘들어. 자, 무리함수 가겠습니다. 그건 그거고. 자, 무리함수는요 구조적으로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차함수 옆으로 뉘어놓은 게 무리함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나마도 반쪽짜리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다고. 공부 오지게 힘든 분들 같은 경우에 무리함수가 뭐 어떻게 그려지는 거예요? 뭐 그게 헷갈리겠지만 그 네 가지 그림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만 정확하게 알면 무리함수는 할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유리함수에서. RPM들 해보고 개념판 해봤으면 알겠죠. 뭐가 빠졌죠? 진짜 중요한 게 빠졌어요. 지금 유리함수에서 안 나온 게. 뭘까요? 유리함수와 직선. 그렇죠. 직선의 관계. 그게 안 나왔죠. 안 나올 리가 있나? 스텝 2로 빼놨겠지. 그지? 네. 그건 그때 가서 고민합시다. 그때 가서 고민합시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글쎄요. 뭐를 좀 풀어주면 좋을까요? 일단 351번 무조건 중요하고요. 네. 이렇게 섞어놓고요. 합성하고요. 역함수 때리고 그럼 이거 뭐 무조건 중요해요. 반드시 풀어보시고요. 348번을 풀어볼 건데 348번은 선생님이 풀어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뭐예요? 사분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나우 문수업에서 필기를 다 한 사람들은 좀 지겹더라도 그래도 한번 뭐 쓰는 건 아니더라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분면 유형이에요. 사분면 유형. 무리함수의 사분면, 유리함수의 사분면이 아니라 사분면 유형이에요. 어느 단원의 그래프라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 사분면 유형을 대응하는 방법은 문제에서 주어진 본 그래프는 기본으로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x 절편이 됐던 y 절편이 됐든 얘를 이용한다가 아주 기본 내지는 기초예요. 근데 문제 좀 풀어본 학생들은 심지어 0,0을 대입해보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근데 좀 풀어본 사람은 그걸 알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x절편 y절편이라는 거하고 0,0이라는 것도 사실은 절편하고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절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사분면이라는 것은 x축 y축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절편하고 관계가 있다. 이제 이런 건데 좀 안 된 거는요. 저 사분면 문제가 지금처럼 미정계수 하나도 없이 나오는 문제 이렇게는 안 나오는데 미정계수가 하나 껴 있을 때 그거를 갖다가 왜 이 문제는 중간풀이에 원점을 대입을 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한지를 딱히 한마디로 정리할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사분면 유형 문제는요. 미정계수가 나왔을 때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따로 취급을 해야 돼요. 그래도 무리함수의 사분면 문제는 그래도 좀 나아요. 유리함수 사분면 문제가 사람을 매우 힘들게 만들죠. 왜? 유리함수는 그래프가 끊어진 한 쌍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느끼면서 그래프를 두 개를 봐야 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게 어렵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유리함수든 무리함수든 항상 선생님은 열십자 기준으로 문제 풀라고 그러죠. 네. 그거는 무리함수의 기준의 열십자고요. 절편점이다 그럼 거기에 또 누가 들어가요? x축, y축도 들어가요. 그럼 사분면 문제에서는 내가 기준으로 그린 그 점근선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x축, y축이죠. 그렇죠? 근데 본함수 그래프는 똑바로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문제를 무난하게 풀고 싶으면 그래프를 두 번 그리는 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을 그릴 적에는 내 기준에 의한 그 세로 가로 기준선이 나오는 거고 두 번째 그릴 적에는 처음에 그린 가로 세로 그림은 그 기준은 빼버리고 이제 진짜 x축 y축이 나오는 거지. 예전에 원래 기준선은 점선으로 처리를 한다든가 짝대기 쭉쭉쭉쭉 네 개 그냥 다 내 기준선 가로 세로 x축 y축 쭉쭉 그러면 그거 보기 되게 힘듭니다. 그래도 선생님은 칠판에다 설명을 할 적에 색깔 분필이 있으니까 그게 좀 구분이 되는데 그래도 헷갈린 건 마찬가지다. 자, 거기 348번 볼게요. y는 바깥에 1 있다고 봐야 되는 거라고 그랬죠? 1 곱하기 2로 묶어서 2x 플러스 2 더하기 3 이래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 y는 3 이렇게가 되는 거고 여기 9가 플러스니까 날아가는 그림은 이렇게 날아간다 이런 얘기죠. 이제 여기에다가 사분면을 보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 x는 0, y는 0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쵸? x는 0이면 어느 쪽에? 왼쪽에 그려질 거고요. 그쵸? y는 0이면 아래쪽에 그래도 요 간격보다는 2영 간격보다는 영산 간격이 조금 길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된다 이거죠. 몇 사분면에 밖에 그래프가 안 나옵니까? 1사분면밖에 안 나오죠. 에이 별로 안 어려운데 이걸 보고 4분면의 문제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은 x축 y축이랑 교점이 없죠. 근데 교점이 있겠죠 보통 문제는. 그럼 그게 원점이 위아래냐 좌우냐 이걸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미정계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쉬운 거예요. 근데 어쨌든 기준선이 4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좀 헷갈릴 수 있다. 어쨌든 좀 기대를 하고 봤는데 별 볼 일이 없어져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동그라미 1번 정의역은 누구 이상? 2 이상. 치역은 누구 이상? 3 이상. 여러분들 요번에 서술형 시험 볼 때 그림을 잘못 그렸나요? 에이 아씨 처음부터 다 다시 그렸네. 그치? 어이씨 뭐야 기준선이 달라졌죠? 소리 이게 같다는 거죠? 이게 참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날아간다는 거죠? 그럼 y는 0은 여긴가요? 여기 맞는 거고 x는요? x는 0은? 여기 있어야 되겠네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하고 그림은 다르죠. 정답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이면서 3, 4분면 여기죠?
안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치? 네. 그래. 얘기해. 그래도 얘기해줘가지고 난 왜 전혀 생각 못하고 있었지? 요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다시 정의역은 이쪽 이상, 그죠? 네. 치역은 이쪽 이상, 그죠? 네. 서술형 대비 정의역, 치역 반드시 집합으로 써야지 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네. 정의역인데 x가 -2 이상 부등식만 쓰면 그거 감점 당합니다. 아시겠어요? 반드시 조건제시법 형태로 답을 써주셔야 감점이 없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래요. 네. 그런 거 하나 때문에 한 2점 감점 당하면은요, 기말고사 시험에서 2점짜리 문제가 있나? 없겠지. 근데 그런 거를 모아놓으면은 그게 한 감점이 한 5, 6점 되면 5점짜리 하나 틀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 그래서 감점 당하시면 안 됩니다. 역, 정의역, 치역 반드시 집합 형태 갖추죠. 어렵진 않아요. 알면. x 바 해놓고 범위 쓰고 y 바 하고 범위 쓰면 돼요. 자, 증가감소. 오른쪽 끝을 보는 겁니다. 오른쪽 끝. 오른쪽 끝이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든 증가다라고 보는 게 맞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증가 함수. 증가 함수면 x 값이 커짐에 따라서 y 값도 커진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고요. 3번은 아니었고요. 정답은 그냥 5번밖에는 될 게 없죠. 네. 원래 함수가 y는 루트 2x였다. 뭐 그딴 얘기였습니다. 됐고. 나머지 거는 349번 풀어보시고요. 351번은 얘기했죠? 네. 네. 이야, 352번은 4분면 지나는 문제긴 한데 실전으로는 이렇게 안 나오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미정계수가 나오는 문제가 있으면 좀 같이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건 갖다 버리세요. 여러분들 353번 중요합니다. 이거는 잘 나와요. 뭐를 보자는 얘기죠? 부호 보자는 얘기죠. 네. 예, 부호 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부호 보는 문제 나왔을 때 보통 어떻게 했어요? 부호로만 생각하지 않고 숫자 넣어서 풀었죠? 잘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2차 함수 그림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게 나오게끔 A, B, C를 적절하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말 알아듣겠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게 이제 안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고 되는 사람은 좀 오리지널로 밀어붙이셔도 되고 그리고 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문제를 풀 적에는 그 부호를 유지하면서 푸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숫자 빨리 넣을 생각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거기 2차 함수 보죠.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자, 일단은 a는 부호가 뭐예요? 음수죠. b는 부호가 뭐예요? 양수. 이걸 중3 때 외우고 있는 학생들은 그걸 외우는 걸 쓰셔도 됩니다. 뭐죠? 축이 y축의 오른쪽에 있으면 ab는 같은 부호, 왼쪽에 있으면 다른 부호. 그죠? 그걸 쓸 사람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그걸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경우는 따지면 돼요. y축은 x는 0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나오는 x는 양수죠. 네. 근데 축의 방정식을 우리는 마이너스 2ab는 b라고 외우고 있는데 이게 양수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요건 음수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내름 따져보면요. 어렵지 않게 이렇게 나올 수가 아니죠. 이거는 플러스 이렇게 나오는 게 맞겠죠. 그죠?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C는 Y절편이니까 거기 그림 확인하시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음수.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Y는 루트에 ax-c라고 했으니까 a로 끌어 묶어줘야 되고 그럼 이렇게 되지, 그치? 네. 자, 중요한 거 x는 a분의 c y는 b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네. a, c의 부호로 봤을 때 이건 분명히 양수. 이건 양수. 이것도 뭐예요? 양수. 그러면 x는 0은 여기 어딘가쯤에 있을 거고
y는 0도 여기 어디쯤에 있을 거고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요 부호가 중요한데 여기는 당연히 플러스고 여기가 뭐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부호를 읽는 순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야 돼요. 마뿔 몇 사분면이죠? 2사분면이다라고 판단할 때는 이게 마치 x축 y축인 것처럼 생각하고 2사분면을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날아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밑으로 날아가지가 않은 게 다행이에요. 왜냐? 밑으로 날아가면 요 원점의 위냐 아래냐 지나느냐를 또 따져내는 게 분명히 그림으로 나온다고. 그리고 왼쪽 오른쪽이냐도 또 따지는 게 그래프로 나올 거라. 이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끝나버린 경우가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도 사실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게 좀 남아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숫자를 함부로 잡는 것도 조금 위험하겠죠. 네. 어쨌든 그런 경우가 됩니다. 353번 꼭 다시 풀어보세요. 자, 354번도 숙제인데요. 354번도 우리 아까 증가감소를 토대로 한번 해볼게요. 증가감소를 토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볼게요. 정의역은 좀 나중에 생각하고요. 함수식 먼저 볼게요. y는 루트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a 플러스 2죠. 여기서는 이 숫자 물론 a고요. 요 숫자 2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는 여기가 뭐라는 거? 마이너스 플러스 또 이거네요. 그쵸? 네. 이렇게 그렸지만 그래프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쵸? 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가리를 숙이고 있죠. 그쵸? 그럼 무슨 함수라고 봐야 돼요? 감소함수라고 봐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제시된 게 무슨 값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대가. 아닌데요? 최소값. 왜 똑같이 거짓말을 해요? 354에서 제시한 거 최소값 줬죠? 네. 최소값이 3이라는 거는 x에 누가 나와줘야 된다? 최대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x값 최대인 얼마? 3과 y값 최소 얼마? 3이 매치가 되니까 3,3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여기에는 3이라는 게 고정이 됐지만 사실은 여기 나올 수 있는 선수가 마이너스 5하고 3인 거 둘 중에 골라야 된다는 얘기라고. 근데 이게 최소인데 여기서도 최소를 고르려면 이게 감이 아니라 뭐여야 된다는 거야? 증이어야 된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그래프 그려서 풀지 않는 게 편하다기보다는요. 이것도 연습이 된 사람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래프를 다 그릴 수는 없지만 요 판단으로만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는 또 이거를 훈련을 안 하는 사람은 못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문제에서 얘기한 이 오른쪽에 y값 3은 분명히 문제에서 최소라 그랬어요. 이건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최소라 그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3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최소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쪽의 최소와 이쪽의 최소가 매치가 되려면 이게 무슨 함수여야 된다? 증가. 증가함수. 근데 감소함수인 게 이미 나왔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얘가 선택될 수 없고 여기에서 어떤 값이 최대. 큰 값이 요거하고 매치가 된 것이 최소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필기 필요한 학생 또 해보세요. 자꾸 적다 보면 느는 거예요.